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전동화 랩에 근무하고 있는 김건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2011년도부터 컨버터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버터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가 실제 컨버터 제품 개발을 마이크를 들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컨버터 제품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설계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릴 내용은 시뮬레이션 검증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현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뮬레이션 검증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저희가 현재 양산하고 있는 컨버터 제품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릴 거고요. 앞서서도 언급이 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잠깐 언급드리고,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검증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컨버터 제품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컨버터라고 칭하는 것은 일단 인버터는 일단 제외를 하고 LDC와 OBC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저희가 컨버터라고 칭합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보시는 제품이 이제 LDC 제품이고요. LDC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인버터와 결합이 돼서 PCU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양산을 하고 있고, O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드얼론 제품과 LDC와 결합을 해서 ICCU 형태로 이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보시는 제품이 11kW OBC에 2.6kW LDC를 결합한 ICCU 제품이고, 이 제품이 현재 EV9 전기차에 현재 5월에 양산이 적용돼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OBC는 22kW, LDC도 용량을 점점 크게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4kW 제품도 기존의 단방향이 주로였다면 현재는 OBC도 양방향, LDC도 양방향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컨버터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일반 프로세스가 되어 있고, 앞서서도 소개시켜드린 에이스파이스 프로세스 두 개가 실제로는 하나로 크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 간단히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 사항이 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 요구 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 고객이 승인을 하게 되고요. 고객 승인 또는 수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초도 설계, 개선 설계, 그리고 신뢰성 검증 기관을 거쳐서 제품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비단 자동차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국한되기보다는 일반 산업의 제품에 모두 적용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용 제품이기 때문에 신뢰성 개발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소요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에이스파이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개발 과정이 증명, 그러니까 설계 같은 근거 자료,
있어야 되는 거에 플러스 그 개발 계획 그리고 관리 그 과정들이 모두 이제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그게 이제 회사 나름대로의 시스템에 접목을 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증명이 되도록 관리되는 프로세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시뮬레이션 검증 기술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검증 기술은 지금 저희 모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계 제품 개발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근데 항상 고민이 얼마나 시뮬레이션 모델이 정확한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실 겁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고민 끝에 저희가 현재 제품 개발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구 사양 분석 단계 그리고 초도 설계, 개선 설계 과정에서 다 필요하고요. 초기 요구 사양 분석 단계에서는 저희는 주로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포함을 해서 이제 회로까지 디테일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회로 부품, 단품까지 디테일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행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검증의 목적은 앞서서도 에이스파이스 프로세스의 목적과도 비슷하듯이 제품 개발 비용과 기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확도가 있는 모델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수행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저희가 컨셉 설계 단계에서는 시스템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C 그리고 시플리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회로 레벨의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캡 그리고 FEMM, 맥스웹 같은 툴을 사용을 해서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검증의 PCM으로 검증한 사례고요. 이제 모델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한 모델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수행을 하게 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 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각종 기생 성분들을 다 고려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아날로그 베이스 제어를 하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아날로그 제어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제어 IC 모델까지 디테일하게 모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리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는 심플리스라는 툴이고요. 시스템 레벨의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툴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심플리스를 선택을 해서 개발을 수행하는 이유는 일단 모든 그 시뮬레이션 모델이 저희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저희가 스위칭 모델을 직접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툴이 이러한 스위칭 모델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시플리스라는 모델의 특징은 스위칭 모델 기반으로 쉽게 모델링을 해도 수행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PFC 컨버터를 모델링한 사례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위에 부분이 이제 타임 영역 시뮬레이션 결과, 왼쪽이 이제 언스테이블한 결과 파형이고 오른쪽이 스테이블한 결과 파형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는 것이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한 게인 마진, 페이지 마진 분석한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빠르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게 시플리스 툴의 강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 레벨 검증이 끝나면 저희가 회로 레벨, 그리고 기능 레벨로 디테일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 회로가 유효한지 그리고 정확도가 높은지를 다 중요한 시뮬레이션 목적이 될 텐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부품 제조사에서 제공을 하는 스파이스 모델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모델링한 내용을 보시면은 전력 반도체 그리고 OPMP 레벨까지 스파이스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고 회로의 파워 회로의 기선 성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정말 현실적인 전력 반도체의 손실 그리고 전류, 전압 등을 정말 저희가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제어기를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SMPS 그리고 게이트 드라이버 같은 회로인데요. 그 부분도 모두 스파이스 기반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정말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이 파형을 정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실제 적용한 부품에 마진은 있는지 그리고 오류는 회로 동작에 오류는 없는지 이 현실 그 설계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글로벌 오이나 이런 쪽에 요상을 받아보면 이제 회로 또는 시스템 3포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캡에서 지원해주는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3포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몬테카를로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3포에 대해서 실제 출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PWM-IC의 주파수 변동 3포 그리고 CJ OPMP의 출력 전압 변동 3포 등을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할 때 민, 맥스 값을 모두 더해서 고려하는 것은 사실 조금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런 몬테카를로 기법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제품 개발의 3보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컨버터 제품에 이제 자성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성체도 이제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가형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플래너 자성체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고 그 플래너로 적용이 어려운 모델에 대해서는 별물형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플래너 자성체 같은 경우에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계 단계에서 실제 자성체의 크기 그리고 등을 고려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 실제 자성체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2D 기반 이제 FEMM이라는 무료 툴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이 사용되는 툴이고요. 이 FEMM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때 가장 장점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각종 파라미터 해석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요. 저희가 실제 제품 설계를 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굉장히 정확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2D 기반의 자성체만으로는 사실 시뮬레이션 분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3D 모델 기반으로는 맥스웰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실제 이제 냉각 요로 시스템까지 고려를 하고 실제 자성체 손실이 어떻게 되고 부품의 온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그런 개발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전력 반도체의 손실 같은 게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정확히 계산이 되면 이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컨버터 제품의 내부 수명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컨셉을 왼쪽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부품 전력 반도체 소장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서머 사이클, 파워 사이클 같은 신뢰성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사실 그 부품의 내부 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품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내부 수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품을 실제 컨버터에 적용을 했을 때 이 온도 같은 것은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왼쪽 하단에 보신 것과 같이 실제 자동차가 파킹을 했을 때 그리고 자동차가 드라이빙 상태일 때의 온도 변화량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전력 반도체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실제 제품이 동작할 때보다는 이제 제품이 냉각이 됐다가 다시 운행을 하게 될 때 그게 수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컨버터가 적용이 되는 차량의 내부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차량 제조사에서 부하에 대한 프로파일 데이터를 저희 모비스나 이런 부분 제공을 해주시면 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의 이제 운행 부하 조건에 따라서 전력 반도체 온도 변화량이 계산이 될 거고 복잡한 이터레이션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내부 수명이 몇 년이다 정도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선정한 전력 반도체가 내부 수명은 만족을 하는지 미리 제품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모든 것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보다도 이제 학교에서 훨씬 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산업계에서도 툴들이 워낙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툴이 저희 목적에 맞는 툴이라면 다양한 검토를 해서 협업에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비스 컨버터 개발사들이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회사보다도 시뮬레이션 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우시스템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내부 수명 분석해서 설명해 주실 때 일단 그 차량 운행 조건에 따른 작동 조건들이 있는 주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런 프로파일을 좀 직접 제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서 분석하신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에 뒤에 있는 부분이 이게 기존에 안 드렸지만 폭스바겐 차량 로드 프로파일 기반으로 계산이 된 수명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 로드 프로파일을 요구사항을 줄 때 대부분 포함을 해서 줍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쉽지만 저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게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왼쪽 그림을 말씀드릴 때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사실 저런 로드 프로파일에 대한 실제 운행 중에 로드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은 수명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영역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365일 차량을 운행하면서 하루에 몇 번 차를 운행하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냉각이 됐다가 내각수 온도에서 실제 운행을 하면서 계속 그 온도는 조금씩 바뀔 텐데요. 운행 횟수가 사실 내부 수명을 거의 결정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현실적인 내부 수명을 계산하려면 저는 차량 모드 프로파일이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뭐 하나 정도 더? 네. 이피노리언 샴푸입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미션 프로파일을 가지고 계시면은 사실 그 미션 프로파일을 가지고 반도체 회사와 학교 협의해서 사실 그 내구성을 다시 결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혹시 실제로 미션 프로파일을 갖고 계신지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또 가지고 계신다면은 혹시 반도체 회사와 그런 파이트라든가 영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차량 로드 프로파일 현실적인 데이터를 받아본 게 사실 폭스바겐 사례 정도가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대신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은 항상 그 고객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차를 2회 운행하고 차량을 한 4시간 정도 2번 운행한다. 이런 정도의 조건은 저희가 수명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서로 협의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런 로드 프로파일 데이터를 저희가 부분 전력 반도체 제공을 해드리면 사실 좋겠지만 저런 부분들은 NDA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발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김홍건 측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